화합은 얘네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얘기야. 이 화자가 변화되다 될 화자거든? 그래서 변화돼서 합쳐졌대. 그래서 화합이라고 하는데 요런 애들은 화합한 애들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단순히 섞여져 있는 애들은 혼합이라고 해. 자, 아까 말했지 잠깐 균일 혼합물이 있고 그리고 섞인 형태가 아예 그냥 딱 떨어져 있어. 불균일 혼합물. 저번 주가 아니라 지난 내신 특강을 할 때 여자애들이 15명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5명밖에 안 됐나 봐. 근데 여자애들이 먼저 와고 앉아있는데 남자애가 들어왔다가 못 들어오고 문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완전 불균일 혼합물처럼 딱 분리되어 있는 거. 이거 불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은 아까 말했듯이 용액이 그렇고요. 용액은 일반적으로 투명하다고 했지? 그래서 설탕물, 소금물 투명해. 그리고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어. 황산구리 수용액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냐면 이 황산구리가 파란색 가루야. 요렇게 가루를 띠고 있는데 얘를 물에 녹이면 진짜 파란색 투명한 용액이 돼. 요게 균일 혼합물. 그리고 식초. 식초는 물하고 아세트산이 섞여져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물하고 이 아세트산은 순물질의 화합물에 해당돼. 순물질에 해당되는데 요 순물질과 순물질이 더해진 얘네들은 우리가 혼합물이 되는 거야. 황산구리 순물질이야. 수용액은 물에 녹았다는 얘기야. 물, 순물질이야. 자, 요런 것들이 균일 혼합물이고 어떤 게 불균일 혼합물이냐면 암석. 우리가 암석을 보면 화강암은 눈으로 봐도 여기에 반짝반짝반짝한 암석 재료가 눈에 보여. 이거 석영이 있거든? 그리고 약간 분홍빛이 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애가 옆에 이렇게 있어. 이거는 장석이라는 광물이고 검은 점이 막 이렇게 있어. 검은 점은 얘는 흑음모라는 광물이거든. 눈으로 봐도 얘네가 딱딱 분리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가 금은 어디서 갖고 와? 금 어디서 갖고 와? 광산, 흙에서 캐잖아. 얘를 캘 수 있다는 건 얘네가 따로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래하고 섞여서 사금이라고 해서 또 한번 얘를 녹였다가 굳히는 과정을 갖긴 하지만 금이라는 게 밀도가 많이 뭉쳐져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와에 딱 봐도 얘네가 분리되어 있는 게 보여. 금같이 생긴 게 이렇게 누리끼리한 부분이 짙고 넓게 나타난단 말이야. 암석. 자, 그리고 우유가 그래. 우유는 얘를 어떤 식이냐면 여기는 안 되겠구나. 모르겠구나. 우유를 딱 이렇게 처음으로 착유를 해. 우유를 짜면 얘네가 위에 지방이 뜨고 아래 물 약간 색깔이 완전 하얀색 아닌 약간 흰색이긴 하지만 묽은 흰색이 여기 떠 있거든? 지방이 사실은 물 속에 있지 못하고 따로 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는 가공을 한 번 더 해줘. 얘네가 잘 섞일 수 있게끔. 그래서 우유 먹을 때 옛날에는 흔들어 먹으라고 했거든? 근데 요즘은 잘 섞이게끔 가공을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지방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불균일 혼합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마요네즈. 마요네즈도 불균일 혼합물이야. 마요네즈 뭘로 만들어? 식용유하고 계란 노른자하고 얘 계란하고 식용유하고 잘 섞일 수 있게끔 유화제라고 해서 역시 따로 처리를 해. 기름하고 물이 섞일 수 있는 성분을 따로 첨가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불균일 혼합물이야. 그래서 마요네즈 오랫동안 냅두면 얘가 투명해진단 말이지. 이거는 얘가 기름으로 다시 분리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요네즈는 불균일 혼합물. 자, 요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하고 에탄올을 섞으면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해. 요 두 개가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은 몇 도씨에 끓어? 100도씨에 딱 끓고 에탄올은 78도씨에 끓어. 근데 얘를 섞잖아? 그러면 둘 다 액체인데 이렇게 끓는 점이 2번 나타난다. 이거 봐. 오,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야. 2개네? 상태 변화는 하나가 기본이었는데 2개나 있네? 아, 이거는 뭐야? 혼합물이다. 이 개수는 혼합물의 수만큼 나타나는 게 특징이야. 그리고 일반적인 얼음의 어는 점, 녹는 점은 0도씨라고 뚜렷하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넣잖아? 그러면 얘네가 잘 얼지 않게 돼. 녹는 점도 마찬가지야. 뚜렷하게 얘네가 0도씨에 이렇게 녹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소금을 타면 얘가 뚜렷하지 않게 이렇게 특이하게 나타나. 그래서 이 혼합물의 특징은 여기에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다. 용해도, 밀도,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이 다 특이하게 나타나. 심지어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혼합 비율에 따라 온도 변화가 또 다르게 나타나. 자, 순물질, 한 가지 물질, 성질이 한 가지다라는 거고, 혼합물은 2가지 이상의 순물질. 자, 순물질의 구분. 찬용이 읽어봐봐. 단순히 입자로 이루어진 순물질, 금, 불, 이산화탄소, 기산, 중도 이상의 입자로 이루어진 순물질, 염화, 지옥, 에탄올, 이산화탄소 등. 자, 금, 구리, 산소.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물, 에탄올, 이산화탄소는 2종류 이상의 입자로 구성되는 순물질이다. 자, 몇 가지 혼합물의 성분, 이거 하준이가 읽어봐봐. 바닷물, 물, 용화, 나트륨 등, 식초, 물, 아세트산 등, 탄수화물, 물, 이산화탄소, 설탕 또는 인공 금기, 공기,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 암석, 석유, 장석 등 암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내가 금을 찾아낸다거나 은을 찾아낸다거나 구분을 할 수 있고 얘를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자, 밝혀낼 수 있는 특징도 있지만 이 혼합물의 성질이 자, 얘네가 뚜렷하지 않거나 온도가 막 이상하게 변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주변에 혼합물을 일부러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그거야. 순금은 특징이 어떠냐면 물러.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면 입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순금은 이빨로 물면 이빨 자국이 나거든. 그만큼 물은 성질을 갖고 있어서 순금 갖고 내가 다이아 반지 이렇게 만들잖아? 그러면 다이아를 이렇게 꽉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다이아도 기껏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얘가 물러갖고 얘가 벌어져? 그러면 이제 다이아가 잃어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뭘 받기가 힘든 거야. 장식하기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다른 금속을 섞어줘. 조금 더 단단하고 광택이 오래 가는 것을 섞어서 18K나 14K를 섞어. 섞은 정도에 따라 24K가 순도가 가장 높고 얘가 순도가 가장 낮고 가격도 14K가 가장 싸. 그래서 이렇게 단점을 보완해서 혼합물을 일부러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 자, 철과 크로미움을 섞어 만든 스테인리스 강. 자, 조리기구에 이용한다 라고 나와 있지? 자, 조리기구를 만드는데 철이 좋아. 단단해서. 근데 조리한다라는 건 우리가 물을 많이 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물 많이 대고 막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밥 그릇을 철로 만들었어. 튼튼해서. 그러면 철 그릇에다가 밥을 약간 퍼먹다 보면은 한 달쯤 되면 어떻게 될까? 연우야. 철로 밥그릇 만들었는데 한 달 동안 이 밥그릇에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녹슬지? 나중에는 얘가 막 붉은색이 막 나올 거야. 이거 먹어도 돼? 막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파상풍 주사도 맞잖아. 금속 이런데 녹슨 애들한테 사이에 있는 세균을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위험하다 해서 파상풍 주사 하잖아.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크로뮴을 넣었는데 크로뮴이
철을 갖다가 딱 감싸는 역할을 한대. 그래서 안쪽에는 단단한 철이 있고 그러면 얘를 딱 이렇게 포장을 하면 외부로부터 산소가 얘를 녹슬게 만드는 걸 방지를 해준대. 그래서 단단하고 녹슬지 않게끔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이라는 걸 만들어서 숟가락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그리고 조리기구 다양하게 우리가 이걸 사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순수한 물은 0도씨에 얼어요. 근데 우리 겨울 되면 영하 4, 5도씨로 내려가는 건 아주 상시로 일어나는 거잖아. 아무 때나 잘 일어나는 변화잖아. 그래서 자동차에는 부동액이라고 해서 얘네가 순환하면서 열을 식혀주는 액체가 돌아다녀. 과열되지 않게. 근데 여기에다가 에틸렌을 부동액을 집어넣게 되면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부동액을 넣게 되면 얘네가 쉽게 얼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서 영하 4도에도 액체로 존재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얘네가 똑같은 물이야. 물은 물끼리 얼 때 얘네끼리 결합하기 좋게끔 생김새가 똑같은 애들이잖아. 그래서 얘네가 얼 때는 착착착 0도씨만 되면 바로 얘네가 고체로 응고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에틸렌 글리콜이 껴버려. 그러면 에틸렌 글리콜은 이 얼음이 얼 때 중간에 방해하는 역할을 해버려. 그러니까 얘네가 쉽게 결합하지 못하게끔 온도가 내려가도 영하 10도씨에도 액체로 존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부동액, 자동차의 냉각수로 사용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공기에서 질소를 분리해서 냉각제로 써. 액체 질소 아까 나왔지? 액체 질소 어디다 쓸까? 냉각제로. 액체 질소는 우리 종자은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멸종될지 모르는 식물 몇 가지 또는 지금 우리가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씨앗이나 이런 종자은행 있잖아.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일반 냉동고에다가 냉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얼음이 얼 때 씨앗의 구조를 파괴해버려. 얼음 입자들이 여기 씨앗 주변에 있을 때 얘네가 응고할 때 얘네가 서로 잡아당긴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가 결합하면서 여기 얘네끼리 이 씨앗의 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해버려. 그럼 얘네가 파괴가 되고 죽은 세포가 되니까 물러지고 썩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는 얼면 쉽게 썩어요. 물이 응고하면서 얘네 구조를 파괴하기 때문에. 동상 걸리면 사람 손 어떻게 돼? 이거 잘라줘야 돼. 왜냐면 얘가 세포가 파괴가 돼. 혈관이 파괴가 돼. 그래서 어떻게 돼? 나중에는 자꾸 썩어들어서 동상 잘못 걸리면 손도 절단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 자, 근데 이 질소라는 건 물이 얼음 구조를 갖기도 전에 더 작은 구조로 얘를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게끔 급속 냉동시키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종자를 얼리거나 그리고 우리 난임 부부들 난자 제공하고 정자 제공할 때 정자하고 난자를 얘를 갖다가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액체 질소에 순식간에 얼려버려요. 그리고 요즘은 결혼 시기가 많이 늦어져서 내가 지금 35살이야. 근데 아직도 결혼할 기미가 없어. 그럼 어떡해? 어떤 사람들은 난자 은행에 냉동시킨다고 하잖아. 이거 뭐냐면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을 때 지금 내 난자는 나이가 먹으면 같이 노화돼서 건강한 난자가 아니라서 건강한 난자를 미리 냉동고에 냉동시켜서 내가 원할 때 나중에 수정시켜서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사유리 알아? 사유리?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사유리는 아빠가 없이 혼자 아이를 낳고 싶어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았대. 그래서 그 정자은행이라는 건 이 액체 질소를 이용한 거잖아. 아빠가 없이 자기 혼자 아이를 낳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정자 제공되고 이런 게 불법이라서 일본은 그게 합법이래. 그래서 내가 아빠 없이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정자 제공받아서 임신하고 아이 낳으면 내 아이가 되는 거야. 근데 좀 아이한테는 되게 혼란스러운 일인 것 같아.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엄마만 알고 그것도 어디 출신이야. 정자은행 출신이면 조금 그런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나도 아이들을 낳아봤잖아. 사람으로 태어나고 여자로 살면 아이는 한 번은 꼭 낳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가 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생에 특별함이 있어. 자, 어쨌거나. 자, 어떻게 하냐면 공기의 질소가 됐다마나 이 질소는 쓸모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액체 질소 사용하기도 하고 비료의 재료도 되고 막 이래.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공기를 전체 200도씨로 싹 내려서 얘를 갖다가 온도를 슬금슬금 올리면 온도가 가장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 질소가 먼저 기체로 분리되어 있고 나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얘네들은 이 온도에 여전히 액체로 존재해. 끓는 점이 높은 편이라 더 온도가 높아져야 기체로 변신하거든. 쉽게 끓는 질소 먼저 끓는 점,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내가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공기 중에서 산소를 또 분리해서 의료용 산소로도 적용하잖아. 산소는 영하 183도씨에 끓어. 자, 영하 200도씨까지 온도를 낮췄어. 온도를 슬금슬금 올리면 누가 먼저 얘가 끓는 점에 도달할까? 지연아, 질소야, 산소야? 산소? 마이너스 196하고 마이너스 183하고 누가 더 큰 숫자야? 산소가 더 따뜻한 온도지? 그치? 봐봐. 물은 100도씨에 끓고 에탄올은 78도씨에 끓어. 온도를 높이면 누가 먼저 끓어? 에탄올이야, 물이야? 그렇지. 더 빨리. 얘가 더 빨리 기체로 변신해. 그래서 이런 끓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자 사용하고 있다. 자, 밑에 자료를 보시면 균일 혼합물하고 불균일 혼합물 딱 보면 알겠지? 자, 똑같은 패턴의 무늬가 반복되어 있어. 아, 이거는 균일. 똑같지 않아. 특이한 게 막 여기저기 불균일하게 있으면 이거는 불균일 혼합물이다. 자, 32페이지로 갈게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얘가 순물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우리 물질의 특성은 사람으로 치면 DNA 지문과 같아서 지문을 채취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잖아. 침방울 튀긴 거, 머리카락 빠진 거, 손톱, 발톱, 칫솔 이용한 거, 이거 구강 상피세포 이런 것들 사람의 DNA가 다 묻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것처럼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순물질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대. 자, 그 중에 밀도를 이용한 거, 순물질은 밀도가 일정해. 물의 밀도는 얼마냐면 물의 밀도는 1이야. 1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달걀을 넣었더니 하나는 밑에 가라앉고 하나는 밑에 가라앉고 두 개 다 밑에 이렇게 가라앉았어. 그럼 이 달걀은 물보다 밀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물보다 달걀 두 개가 밀도가 더 큰 거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소금을 넣잖아? 소금을 넣고 얘를 잘 저어주면 어느 순간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 하나가 떠오를 때까지 소금을 넣어주면 돼. 그럼 이제 요 가라앉은 1번 달걀 그리고 물, 밀도가 가장 작은 건 뜬 2번 달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순물질의 밀도가 1이었는데 소금을 넣으니까 밀도가 변하네. 혼합물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달걀을 밀도차로 분리하는 거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오래된 달걀이야. 얘는 신선한 달걀이야. 오래된 달걀이 왜 뜨는 거야? 무슨 일이야? 오래된 달걀 삶으면 어떻게 되냐면 맥반석 달걀처럼 삶아서 껍데기 딱 까면 여기 이렇게 찌그러졌다? 오래된 달걀은 요게 많이 찌그러져 있어. 왜 그러냐면 달걀이
요 달걀도 세포처럼 수분이 증발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구멍이 있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수분이 빠져나가서 요렇게 공기가 대신 차들어가는 거야. 공기집이 발달된대.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분이 날아가서 얘네가 뭐야? 저기 공기집이 발달됐으니까 밀도가 커질까 작아질까? 밀도가 작아져서 위에 뜨겠지. 그래서 오래된 달걀하고 신선한 달걀을 물에다가 소금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큰 이유는 뭐지? 순물질은 밀도가 1이었는데 여기다 소금 넣으니까 왜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크지? 오래된 달걀을 위에 뜨는 역할을 해줘. 우리 바닷물하고 풀장하고 어디에 더 잘 떠? 응? 바닷물. 그냥 물은 물만 있겠지. 근데 바닷물은 물만 있는 게 아니겠지. 여기에 소금이 있어. 섞여져 있으니까 얘는 트램폴린 중에 뭐라고 하지? 듬성듬성 있는 그물막이면 얘는 짱짱한 그물막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튕겨져. 얘를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세지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받쳐주는 힘이 약하니까 밑으로 이렇게 푹 내려앉는 거고. 그래서 물질의 조성에 따라 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자, 밀도의 이용.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진다. 중요합니다. 왼쪽에 물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큰 까닭. 요거 제인이 읽어봐봐. 소금이 물을 소금하게 만들면 소금물의 부피는 물의 부피와 크게 나오지만 소금물의 질량은 물의 소금의 양만큼 증가합니다. 따라서 소금물은 물의 물만큼 다 있어? 자, 넣어놓은 소금만큼의 밀도가 증가한다. 자, 그럼 이제 끓는 점과 녹는 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그냥 맹물을 끓이는 거하고 스프, 육수 이런 거 끓이는 거하고 언제 더 오래 걸릴까? 니네들은 잘 모르겠구나. 자, 육수 내려고 막 북어 대가리 집어넣고 파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오래 걸려. 잘 안 끓어.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라기보다는 얘가 잘 안 끓는 성질을 갖고 있어.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에 뚜렷하게 일기압에서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지. 근데 여기다가 이것저것 집어넣어. 소금만 집어넣어도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온도가 마구마구 높아져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까 리노야,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은 거는 내가 끓는 점이 몇 번 나타난다고 했지? 2번인데 얘는 안 나타나. 물하고 소금을 섞은 경우는 어떤 물질이 섞였느냐에 따라서 패턴이 다르네. 자, 얘는 아예 나타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 둘 다 기화를 하는 애들이라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여기 물이 기화하려고 할 때 소금이 자꾸 얘를 눌러주는 거야. 아까 물 입자 사이에 소금이 낑겨 들어가 있으면 얘네가 더 짱짱한 트램폴린이 된다고 했잖아. 얘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을 끊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위에 소금 입자가 얘를 눌러주는 힘이 또 한 번 생기는 거야. 기압이 생기는 효과가 생겨서 얘가 100도씨가 돼도 막 바글바글 끓지 않고 물이 쫄기만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곰탕, 막 커다란 것, 족발 이런 거 삶을 때 물이 바글바글 끓는 현상이 잘 안 일어나. 계속 오랫동안 은근히 올라가는 이런 현상 나타나요. 그래서 자,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 끓지만 소금물은 잘 끓지 않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냐면 끓는 점 오름 현상. 끓는 점 오름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양념이 되어 있는 요런 것들은 쉽게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순수한 물은 0도씨에 딱 어느 점을 갖고 있어? 수평한 구간이 뚜렷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도 역시 소금을 넣잖아? 그러면 얘네가 뚜렷하지 않고 특이한 패턴이 생겨요.
온도가 내려가도 얘가 살짝 변화는 있긴 한데, 변화가 있긴 한데 그 변화가 뚜렷하게 수평한 구간은 역시 없어. 이거는 어는 점 내림 현상. 그래서 0도시면 얘가 얼음이 막 만들어져야 되는데 영하 10도씨가 돼도 얘네가 액체로 존재하고, 얘가 영하 20도씨까지도 얘네가 액체로 만들 수가 있대. 요 비율에 따라. 이거 역시 자, 물이 응고할 때 물만의 결정을 형성하려고 할 때 이 물 결정 사이에 소금이 끼어서 요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질 때까지 계속 온도가 낮아진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또 생기냐면 물의 일부가 응고가 돼. 물의 일부가 응고가 돼. 그럼 시간이 지나면 소금의 비율이 많아질까? 일정할까?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날수록 소금의 비율이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왜 그러냐면 물과 액체와 소금의 비율. 물의 일부가 응고가 되기 시작하고, 이때 얼음에 소금이 녹아 있는 게 아니고 물에 소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일부 물이 얼음으로 변신하면 녹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얘네가 소금의 비중이 많아져. 그러면 계속 방해가 더 심해지니까 쉽게 얼지 못하고 어느 점 내림 효과가 생긴다. 순물질은 0도씨 얼지만 소금물은 잘 얼지 않는다. 그래서 한강의 물은 겨울에 수시로 언단 말이지. 근데 바닷물은 쉽게 얼지 않는 이유는 소금이 물의 응고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혼합물은 쉽게 얼지 않고 쉽게 끓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 자, 왼쪽 보실게요. 33페이지. 용질의 녹는 양 비교하기. 자, 물 10g이 든 3개의 시험관에 3, 5, 7 넣고 녹을 때까지 물 중탕했대. 물 중탕하면 전체 고르게 가열되는 특징이 있어. 자, 장치를 끄고 비커를 가열 장치에서 내려놓아 식힌다. 자, 이때 고체가 생기기 시작할 때 물의 온도를 측정한다. 고체가 생기기 시작할 때 온도는 포화 상태를 측정한다라는 얘기지. 질산칼륨 대신 황산구리 2로 1번, 3번을 반복한다. 자, 일단 질산칼륨은 21도씨에 몇 g이야? 33.1도씨, 그리고 온도가 42.8도씨. 3, 5, 7. 자, 그러면 얘 용해도는 얼마야? 자, 머리를 굴려줘야 돼. 용해도란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다. 근데 여기 실험에서는 용매를 몇 g라고 했어? 100이 아니라? 물 10g이야. 그럼 얘 용해도는 21도씨에는 30인 거고, 얘는 용해도가 33.1도씨에는 50인 거고, 얘는 70인 거야.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탐구 확인 문제 33페이지 1번. 온도가 높을수록 질산칼륨과 황산구리2의 용해도가 커진다. 맞아, 안 맞아? 올라가고 있네. 온도가 높아질수록 3, 5, 7 올라가고 있네. 자, 탐구 확인 1번은 O야. 33.1도씨에 질산칼륨 용해도는 5이다. 맞아? 아니지. 용해도는 물 100이니까. 그렇지. 요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야. 100을 머리에서 자, 떨치지 마세요. 항상 머리에 붙여놓고 계세요. 자, 43.2도씨의 물 100에 황산구리 2 6을 녹이면 포화가 된다? 무슨 소리야? 포화가 될까? 물 100에는 60, 70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불포화겠죠? X.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71.7도씨에 황산구리 40 모두 녹인 다음 43.2도씨로 냉각하였다. 이때 석출되는 양. 자, 석출량을 구하려면 현재 있는 용질의 양에서 포화 상태에 녹을 수 있는 양을 빼면 얘네가 석출량을 구할 수 있다. 자, 71.7에
황산굴이 40을 넣어줬대. 포화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 물 몇 그램? 100g에 40 넣어줬대. 자, 얘를 갖다가 몇 도시? 43.2도씨로 냉각시켜 주겠대. 43.2도씨는 용해도가 얼마야?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00에는 30이라고 계산해야지. 이게 가장 포인트야. 요게 가장 잘 나오는 문제야. 자, 그러면 뭐에서 못 빼면 돼? 40에서 그렇지. 현재 녹아있는 양에서 녹을 수 있는 양만큼 빼주면 10g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럼 답은 그냥 10g이네. 물 100에 40을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혼합물과 순물질 분류하기. 분류 기준, 색깔이 한 가지로 일정한가? 예. 색깔? 순물질. 아니요. 혼합물. 자, 여기서 색깔로 구분을 했더니 순물질에 염화, 나트륨, 금, 공기가 있거든? 공기는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 혼합물이야. 질소, 산소 얘네들이 용액처럼 내가 아까 기체 용액 설명할 때 말했지? 용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순물질이 아닌 혼합물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 공기, 질소, 산소 얘네들 섞여져 있는 얘 순물질 더해졌으니까 얘는 혼합물인 거지. 자, 바닷물, 염화, 나트륨과 물 또는 소금과 물 요렇게. 근데 여기서 염화, 나트륨은 순물질이 맞지만 공기는 순물질이 아니야. 그럼 색깔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을까? 겉보기 색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을까? 구분하기에는, 자, 색깔로 구분하기에는 오차가 있네. 틀릴 수 있어서 안 돼. 분류 예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한가? 그랬더니 염화, 나트륨하고 금은 순물질로 싹 들어갔어. 공기, 휘발유는 혼합물로 싹 들어갔어.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탐구 확인 문제. 순물질, 혼합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리노, 순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하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맞아, 안 맞아? 한 가지 물질로만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이 구성되어 있는 애도 있어. 땡! 자,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이면 혼합물이 된다. 맞아, 안 맞아? 미안해.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 물질, 한 가지 원소. 내 말이 틀렸어. 네가 맞아. 자, 한 가지 입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땡이야. 이거는 틀린 말이고,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 이거는 맞아. 그래서 한 가지가 순이라는 단어로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순물질. 이거 입자는 나중에 분자라고 해서 또 다르게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입자로만 되어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는 입자가 서로 다른 입자가 결합된 거라 얘는 아니지만 얘는 해당이 된다. 자, 4번.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거 맞아. 그래서 분리하면 다시 원래 성질을 갖고 있어. 간섭을 받기는 해. 소금과 물이 섞이면 서로 간섭을 받긴 하지만 얘 다시 소금하고 분리해서 다시 물만 만들어서 얘를 다시 응고시키면 원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 변하지 않고 갖고 있다는 거야. 4번 맞아. 염화, 나트륨과 금은 물질의 특성으로 구별할 수 없다. 구별할 수 있죠?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다. 1번 답 5번. 유찬이? 유찬아, 이번에 설탕, 임유찬. 설탕 순물질이야, 아니야? 맞고. 암석은? 아니지. 얜 순물질 아니지? 혼합물이지? 식초는? 식초는?
아세트산과 물이 섞여져 있는 혼합물이야. 산소는? 아니야. 맞아. 자, 순물질, 설탕, 산소, 이산화탄소, 암석, 바닷물, 식초는 혼합물. 유찬아, 너 키가 몇이냐? 성공했네. 내가 최근에 2m 다 되는 사람 봤거든? 자기가 2m보다 조금 작게 됐대. 그래서, 근데 옛날에 2m면 막 체형만 생각하잖아. 요즘 애들은 다 키가 커서 2m도 되게 멋있더라. 키가 몇 가지 커야 돼? 몇 가지 컸으면 좋겠어? 175. 75? 75도 작다. 180. 180 정도. 185도 괜찮아. 근데 보니까 다 키가 크게 생겼네. 아, 좋겠다. 키 많은 커서. 제일 크니? 학교에서? 또 있어? 너보다 큰 애 있어? 너 학교 어디니? 이현, 어우. 진짜 요즘 애들 발육이 좋다. 운동하니? 아무것도 안 해, 운동은? 운동했으면 좋겠다. 체격이 너무 아까운데? 멋지다, 멋져. 자, 우리 어디 풀어볼 거냐면 41페이지에 1, 2, 3, 4 같이 풀어보실게요.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1, 2, 3, 4, 41페이지.